안녕하세요. 악분의 팟캐스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스터디에서 만났던 백엔드 엔지니어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년차 백엔드 개발자 허영운이고요. 저는 비전공자인데 우한테크 코스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나서 현재는 네카라쿠베 중에 하나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 백엔드 엔지니어로 입문을 해서 계속해서 백엔드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백엔드 엔지니어와 함께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현재 업무에서 어떤 어려움 겪었는지, 또는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배경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21년 아니면 2022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인프런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스터디라는 기능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회사 다니고 있던 분이 인프런 스터디에 이제 스터디 공고를 냈어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다음에 데브옵스 이렇게 공고를 냈고, 우리가 어떤 그 식물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하나의 앱을 만들고 싶다. 같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이제 직원분이 저한테 이제 데브옵스로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전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영훈님이 어떻게 이 스터디 공고를 보고 참여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와서. 저는 그때 사실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비전 공자가 사실 처음 개발 공부를 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무조건 뚫어야겠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코딩 테스트를 뚫었더니 네이버 웹툰 1차에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웹툰은 2차, 뭐 지금은 다를 수 있는데 네. 2차가 과제 테스트였거든요. 그거를 화면 녹화를 하고 과제 테스트를 봤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단 한 줄도 코드를 못 짜는 거예요. 아, 자바 스프링부트 과제 기반에. 테스트에서. 음. 네. 그래서 코딩 테스트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부를 좀 줄이고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야겠다 네. 해서 인프런 스터디에 그 찾아봤을 때 좀 네.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 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스터디 목록이 있었을 음. 거잖아요. 그러면 왜 저희 스터디를 선택을 하셨나요? 그게 네, 궁금합니다. 그때가 28살일 네. 때여서 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아, 가장 빠른 스터디 공고가 그 저희 만났던 인프런 아, 스터디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스터디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저의 목적은 이제 세 개였어요. 세 개는 이제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환경이 있거든요. 어떤 주어진 환경이 있고, 그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조립하는 느낌인데, 이제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그런 과정이 이제 궁금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저도 그 당시 아마 1년 차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프론트, 백엔드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서버 관리. 저 밑바닥부터라는 아까 말은 서버도 없었어요, 저희. 그래서 이 서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런 스포츠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서버 관리라는 좀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영호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EC2 AWS로 갔지만 처음에는 AWS가 아니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유, 저 전혀 기억 안 나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을 했고 총 두 번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스라는 거였거든요. 혹시 나스 서버 아시나요? 그 집에서 설치한 개인 서버 네, 정도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스토리지 서버인데 정확히 말하면 스토리지 서버인데 시노리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노리지 회사에서 나스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시 40만 원 정도 하는 나스 서버가 도커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거 써보자.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질렀죠. 40만 원짜리 나스를. 그래서 도커를 열심히 써봤습니다. 근데 시노리지 나스는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 보통 저희 리눅스 서버 들어가면 쉘의 명령어들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시노리지는 제 당시 기억에는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프라인 구성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시노리지 나스 그리고 성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 펜티엄이었던 기억이에요. 40만짜리인데 원래 목적이 그 스토리지 저장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도 제한 안 좋고 그다음에 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집에 있는 리눅스 서버가 하나 리눅스 컴퓨터가 있거든요. PC. 그걸 바꿨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제 자유대로 하시니까 되는 거죠. 뭐 도커든 쿠버티스든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에 062가 443번 TCP가 막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밖에서 웹 서버를 돌려면 결국은 기본으로 443을 쓰잖아요.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443이 막혀 있어서 이 443을 집주인한테 부탁해서 회사 그 062 회사 SKT였더라고요. SKT 전화해서 좀 뚫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집주인이 당연히 안 해줄 거라는 기대감에 안 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국 AWS를 가게 됩니다. AWS 전 당시 안 써봤어요. 회사에서도 AWS 프로젝트가 없었기 때문에 AWS를 공부하는 게 AWS 같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자유로운 AWS 가게 되었고 다만 돈이죠. 혹시 영훈이 기억나시? 그때 돈 얼마 지출하신다 아시나요, 서버에? 적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엔 제가 냈던 걸로 기억하는 서버 비용을. 그래서 1년에 2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를 했고 당연히 그 1년 동안 제가 AWS 테스트할 겸해 해서 리저블드 인스턴스를 구매를 했고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할지 아니면 일반 프로세스로 이제 그 백엔드 프론트를 띄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 구성이 컨테이너가 훨씬 쉽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고 미니큐브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미니큐브는 2022년 저희 스터디 했을 때 당시에 가장 개인 프로젝트 때 핫했던 아이템 중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그래서 쿠버티스 노드 즉 서버 하나로 쿠버티스 돌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예요. 미니큐브가. 그래서 저는 이제 AWS 인스턴스 하나만 구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미니큐브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자유롭게 서버 배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저는 이제 구축했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네트워크 비용, 그 다음에 잠시 몰랐어요. 저는 서버 리저블드 인스턴스 혹시 구매해 보셨나요? AWS. 개인적으로 구매한 경험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구매한 적 있나요? 회사에서는 그 저희가 서버 성과 중에 네네. 비용 절감이 있는데 네네. 그때 회사에서 RI라고 하죠. 네네. 그걸 계약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 처음 개인적으로 RI 리저블드 인스턴스 구매를 했는데 그때 처음이니까 음. 계산을 못한 게 있어요, 비용에. 그래서 뭐 뭘 한 150만 정도 들겠다. 1년이 150만 정도 들겠다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이제 200만 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그 리저블드 인스턴스는 단순 서버 비용이고 네트워크, 디스크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디스크 비용이 은근히 많이 나가요. 그 현업에서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디스크 네트워크 비용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들었던 거 있고 그다음 도메인도 구매했어요. 그때 구매한 도메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저는. 1년에 2만 원 정도 갱신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6주인가 했던 걸 기억하는데 8주인가? 예, 그것 동안 개발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저는 혼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호님이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공유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일단 200만 원까지 나갔다는 아, 거를 몰랐고요. 네네. 한 몇십만 원 단위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네네. 미니큐브도 네. 결국 한번 써보긴 했는데 그때 스터디할 때 썼던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애초에 그 서버 뒷단에 네.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고 관심이 없었고 물론 너무 많은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서버도 벅찬데 네네. 그래서 되게 새롭네요. 근데 그 말씀하는 것 중에 좋았던 부분이 뒷단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뭔가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음, 이제 백엔드로 참여하시니까 백엔드를 배포했던 게 잘 돌아갔다는 걸로 전 음. 이해하면 될까요? 굉장히 추상화를 잘 해주셔서 아,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만 짜도 됐었다. 너무 지금 들어보니까 의도한 게 잘 됐네요. 음, 그래서 그렇게 개발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했고, 이제 개인 돈을 태우긴 했지만, 이 경험이 지금에서도 큰 거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했던 과정들이. 음, 그러면 이제 영우님이 이제 좀 오래됐지만, 음. 스터디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기억나신 게 있나요? 일단 그때
CRUD 짜는 법도 몰라서 그 CRUD 짜는 것조차 어려웠고요. 지금은 뭐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스프링 서버를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간단하게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네.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는구나. 그것도 몰라서 어려웠고,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고 그 회원가입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그리고 회원가입 축하 이메일을 네. 보내야 됐어요. 근데 일단 그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지? 의문이었고,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인증 인가를 어떻게 해야 네. 되지가 포인트잖아요. 제가 성욱님에게 여쭤봤을 때 네. 성욱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그 AWS에 KMS를 써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그 KMS를 어떤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냥 그 우리가 직접 그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고도 아, 그 제3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셨던 걸로 네. 기억나요. 네. 네, 그게 되게 저는 어렵게 아,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KMS 같은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영훈님처럼 저처럼 이제 뭔가 처음에 경험 없던 사람이 그 다가왔을 때 KMS는 진짜 낯선 서비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경험이 저는 아예 처음이었어서 서버 단의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가 정말 어려웠던 걸로 네. 기억해요. 그리고 완주를 하셨잖아요, 스터디. 결국은 원하는 기능을 만드셨잖아요. 음. 그 본인이 원하던 프로젝트 경험이랑 그다음에 코드 경험, 짜는 경험이 다 스터디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잘 되었었나요? 진행됐었나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스터디를 참여를 해서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고 결과까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에피소드 또 다른 게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호님이 스터디 오실 때마다 아이맥을 들고 오셨어요. 네, 그 생각나네요. 네, 그 아이맥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니터와 PC가 일체형으로 된 그 애플에서 출시된 그 컴퓨터입니다. 모니터 크기 때문에 일단 크기가 커요. 그리고 무거워요. 스터디 처음 참여할 때 어떤 분이 아이맥을 들고 와서 좀 당황했었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왜 아이맥을 들고 스터디에 참여하셨나요, 매번?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 네, 기반의 노트북이었어요. 그 막연한 생각에 좋은 회사, 좋은 IT 서비스 회사는 맥 계열을 쓰더라 라는 걸 들었고, 그러면 어떤 맥을 써야 될까 고민이었는데, 그 당시 그 맥북도 사실 맥북을 사고 듀얼 모니터를 사고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 아이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딱 13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맥을 사서, 아이맥도 사실 아이맥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맥은 좋았던 점이 모니터를 따로 살 필요가 없다. 듀얼 모니터랑 노트북을 한꺼번에 살 수 있구나 해서 아이맥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번 들고 다녔었는데 안 힘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네.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가격이었고 덜 중요했던 게 그걸 들고 다니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던 건 뭐냐면 영훈이 말고 아이맥을 들고 다니는 사람 한 명 더 있었어요. 스터디룸에 이제 멀리에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맥을 들고. 그래서 영훈님에 대해서 인기척을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순간 저는 이제 당황했죠. 영훈님이 아니네. 그래서 저는 스터디 말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이맥을 들고 스터디 참여하신 분 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